KPC방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금으로 제작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퀴어들의 랜선 놀이터 개피방 시즌5 첫 방송 2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닌가? 맞아요. 맞지? 이번엔 둘이 하세요. 아 그래요? 알았어. 안녕하세요. 안 맞는 거 봐. 안 맞는 거 봐. 내가 할 테니까 둘이 인사해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이고요. 저는 매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첫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쌓인 댓글과 네. 긴 팬레터를 네. 읽었고요. 눈물의 방송. 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남은 1시간 동안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최근에 무슨 일이 근황. 있고, 네, 근황 뭐 그런 이야기들을 그냥 잡소리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방송이 몇 월까지였다고요? 6월 9월에 우리 시즌 방송? 시즌 방송. 시즌 방송은 6월 6월. 3일이 마지막 아, 녹음이었어요. 그리고 7월에는 그 게스트분들 나오셔서 거의 우리 얘기는 안 했고. 그쵸, 네. 그쵸. 근데 그것도 그 시즌으로 저희가 포함을 시키기는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러니까 화로 나갔어요. 회차 수가 나갔으니까 맞아요. 그냥 그것도 맞아, 그냥 맞아. 외전이긴 음. 하지만 그러면 근황은 어디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나 이거. 그냥 여름에 대체로 뭐 여름에 하셨나. 어떻게 살았나? 여름에 어떻게 살았나. 그쵸, 그쵸. 지금 앨범을 뒤져보고 있어. 뭐 했나 내가. 아니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던데 막 여행만 전시회도 다녔는데. 다니시고 여행도 어제 뭐 다니시고. 놀이공원 가셨다면서요? 안 갔어요 결국. 저 아, 안 감기균 갔어? 있어가지고 아. 비 오고 이랬는데 아. 그냥 쉬었어. 그렇군요. 근데 어제 비 결국에는 거의 안 아침에만 왔잖아요. 좀 아침에 저희 동네는 오후까지 왔어요. 네, 좀 많이 왔어. 아무튼 여름에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 얘기부터 해도 될까요? 네. 네. 저는 요새 결혼 준비? 라면 결혼 준비를 제일 그게 가장 큰 이슈 같아요. 메인 세레머니 이슈, 메인 준비. 이슈. 네. 결혼식 이슈. 결혼식 준비. 식 준비. 그래서 남편이랑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는 2년 내내 결혼 준비하냐고. 언제 끝나냐고 도대체. 맞네. 즐거운 거 아니었어? 아, 즐겁긴 한데 이제 뭔가 해야 될 게 그냥 계속, 꾸준히 조금씩 계속 있으니까 신경 쓸 게 아무래도 계속 있는 거죠. 근데- SNS로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거 보면 이제 뭐 그 옷도 맞추러 가고 맞아요. 네. 반지도 새로 하고 맞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된 거는 이제 식장을 잡았고 날짜 시간이 정해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결혼 준비를 하다 보면은 그 일단 식장 잡는 게 제일 첫 번째. 네. 그때 그랬다고 맞아요. 했어요. 네. 그걸 정하면 이제 자동으로 거기서 역순으로 몇 개월 전에 뭐가 돼야 되고 그거 하려면 언제까지 돼야 되고 이런 게 차차착 해서 스케줄이 탁 짜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일하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파이널이 납기일이 이때니까 정해지니까. 저희가 4월 말이 이제 음. 식한 날이니까 뭐 1월에는 그 사진 찍은 게 그치. 나와야 뭐 청첩장을 뭐 만들어야든지 하니까 그때까지는 뭐가 돼야 네. 되고 그때까지는 뭐가 돼야 되고 이게 어. 정해지니까. 그래서 한 1월쯤에 나오려면 이제 11월에 촬영을 할 예정이고 이제 11월에 촬영을 하려면은 그 전에 옷이랑 반지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반지가 지금 나왔고 그리고 지금 이제 끼고 계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옷은 지난 9월 초에 했나? 9월 초에 맞췄어요.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옷은 이제 맞췄어요? 새로? 정장 근데 저희가 정장은 이 식대 입을 건 맞춤 정장인데 그거는 1월에 맞출 얘기예요? 거예요. 아니면 그건 아, 1월에 맞출 거예요. 그냥 맞아, 사는 거. 지금은 살 거예요? 디자인만 아. 이렇게 본 거고 그러면은 아니요. 그러니까 얘기해줄게. 저희가 그날 맞춘 거는 뭐냐면 대여 정장을 맞췄어요. 대여 정장. 그것도 대여- 맞춘다고 표현을 해요? 그냥 뭐 왜냐면 사이즈를 핏 맞춰야 세. 되니까. 네, 핏으로 그걸 약간 수선을 해주는 그쵸, 건가? 그쵸. 아. 제 옷에 몸을 맞추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날 한 거를 11월에 입고 촬영을 할 거고요. 촬영할 때 입을 옷을 대여를 한 거고 아. 이제 식대 입을 거는 1월에 맞출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옷을 몸이 달라질 테니까 뭐 근데 빠지든지. 디자인이 그리고 뭐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스튜디오 때랑 뭐 또 식대랑 맞아요.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턱시도도 한번 빌려봤어요. 턱시도 이번에 촬영 때 7월 아니면 때 촬영 촬영할 때 촬영이 턱시도를 11월이에요? 네, 당장 다음 달. 구경 갈 때 사진 찍어줄게. 아니 왜 진짜 원래 친구들 진짜 가서 사진 친구들 찍어주는 거야. 그날 가잖아. 아 그런가? 근데 얘들끼리만 있으면 평일일 재미없을 건데. 상관없어. 연차 평일 쓰고 가면 되지. 평일에 연차를 쓰고 아. 내고 올 거예요? 우린 연차 내고 하는 거거든. 연차를 내야 돼. 어디서 해? 강남에서 할 거 아니야. 그쵸. 스튜디오 강남일 거 아니야. 늦게까지 강남 하면 근처에서. 늦게까지 하면 늦게까지는 사진 안 찍어서 해요. 오후 2시쯤부터 4시간 정도 할 거예요. 아, 근데 됐나요? 촬영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일반 그러니까 분들 친구 결혼식 할 때 보통 친구들이나 누가 가서 그러니까 사진 사진 찍어주긴 찍어주는 하거든요. 친구가 있으면 좋던데. 나는 반차 쓰고 가도 되니까. 아 진짜? 우리야 뭐 시간 되면 놀러 오세요. 나도 뭐 좀 일찍 퇴근하고 뭐 4시 정도 4시 반쯤 나도 놀러 갈게요. 아 그래? 필요합니다. 진짜 알려주세요. 필요해. 그날 맞아, 왜냐면 내가 둘은 들어줄 정신이 사람 없어. 맞아. 진짜 둘은 이 요구 사항에 정신이 전혀 없거든. 광대가 개 맞아 아프다고. 맞아. 근데 이제 이게 뭐 드레스니까 헬퍼님들 드레스는 아니니까 헬퍼님들이 뭐 그렇게 저기 드레스 입어? 드레스 입어? 헬퍼님들이 크게 뭐 도와주실 일은 없을 거야. 이게 옷 매무새 다듬는 거 그 정도. 맞아요. 이제 화장 맞아요. 좀 고쳐주고 머리 해주고. 맞아. 그래서 어쨌든 이게 둘만 가면 이제 그 촬영 과정을 담는 게 없어갖고 그거 말고도 그냥 찍고 이런 거 맞아. 그 되게 좋은 생각이네. 맞아, 맞아. 있어야 돼. 친구들끼리 이게 찍어주는 항상 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반 친구들 많이 쫓아다녀봤는데. 오. 아 우리가 와주면 너무 고맙죠. 언제인지 미리 날짜만 네, 말씀해 날짜만 주세요. 알려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그러고 있고. 아무튼 이게 반지입니다. 이게 팟캐스트에서 이게 반지입니다. 예뻐요. 여러분만 보세요. 네, 그래요. 어디서 하셨다? 어디서 종로가 샀어? 아니요, 이거는 저기 브랜드 있는 걸로. 아니요. 아니. 광진구 쪽에 있는 그냥 개인 있어요? 공방. 그래요? 개인 공방에서 아는 분? 아니요, 저희가 그냥 인스타 같은 거 이렇게 찾아봐서 여기가 예쁘네 해서 그냥 했어요. 그러면은 가서도 뭐 별 그런 편견 없이 네, 그냥 미리 말도 안 했거든요. 남자끼리 간다 이런 얘기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약속 잡고 간 건데 이 업체는 저희가 그 플래너님 통하지 않고 그냥 이번 이 업체는 그렇게 한 건데도 그냥 갔는데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그냥 가서 두 분이서 끼시는 거죠? 그래서 네 맞아요. 그냥 앉으세요 하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 없이 그냥 했어요. 그러면 디자인도 거기 가서 고르고. 맞아요. 맞아요. 좋다. 정보 좀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되게 잘해주시더라고요. 예쁘더라고. 디자인도 다양하고. 그렇구나. 네. 아무튼 그러고 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가족 모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 외가 전체가 모이는 모임 뭐 한 번 있었고 그리고 바로 어제는 친가 전체가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근데 뭐 저희 때문에 모인 건 당연히 아니고 그냥 공교롭게도 그냥 뭐 외할아버지 기일 겸 그리고 또 그 큰아버지 생신 겸 뭐 이렇게 아무튼 뭐 여러 가지 그냥 이벤트가 따로 있어서 그냥 오랜만에 다 같이 대규모로 모인 건데 그냥 거기에 이제 제 남편이랑 저랑 같이 간 거죠. 초대를 같이 오라고 하셔가지고 알고는 계셨던 거죠? 네, 다 알고 계셨고 정식으로 소개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좀 걱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 살짝 긴장은 되더라고요. 뭐 사촌 동생도 다 있고. 네, 사촌 동생 뭐 다 알긴 아는데 어쨌든 그런 자리는 처음이니까 그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막 밥 먹고 막 이런 자리는 상두님이 되게 긴장하셨겠다. 그래서 밥이나 넘어가나. 아니 근데 또 그 형이 약간 좀 또 태평한 스타일이기도 해서 뭐 그냥 밥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인사도 하고 막 하는데 그냥 다들 생각보다 따뜻하게 잘 대해주셔서 다행입니다. 네, 성공적으로 잘 인사를 마무리했고 그냥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사촌들의 배우자들까지 다 온 자리였으니까 사촌들의 배우자의 사촌들의 애들까지 그러니까 저의 오촌 조카들까지 다 온 자리였는데 그냥 다 애들도 있었는데 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다 누구예요? 막 이런 얘기 하는 그런 애들은 따로 없었고 뭐 엄마가 막 너 그런 얘기 절대 안 해. 아니야. 뭐 그 집안 사정은 뭐 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다 알고 모인 거니까 재밌었겠다. 환영의 박수까지 받고 막 이래서요. 진짜로? 가족이 된 걸 환영합니다. 이러면서 어제는 그
첫 번째 장손이죠. 제일 큰 아빠의 제일 큰 아들이 이제 가족도 이렇게 한 집안 한 가족씩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 했는데 저희 가족을 이제 지칭하면서 또 입양한 동생도 있고 하니까 네. 되게 제일 진보적인 색깔의 가족 구성원이 있는 집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 맞지. 쉽지 않지. 그런 집 찾기 쉽지 않지. 재밌었어.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집안 분위기인 게 너무 부럽네요. 고맙더라고요. 걱정했던 사실 10월이 제일 큰 과제가 큰 숙제가 이렇게 있는 달이었거든. 그 가족 모임.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잘 마무리가 됐고. 혹시 결혼식에도 친척을 초대하나요? 네. 양가 아니지. 양쪽 다. 그렇죠. 친가 외가 다. 다. 혹시 상도님 쪽도? 장난 아니겠다. 그쪽은 잘 몰라야지. 이렇게 저 루시님이랑 얘기를 할 때 결혼식에 몇 명이 올라나? 우리 한 예상하기에는 500명 오지 않을까? 우리 결혼식? 500명 앉지도 못해. 자리 없어. 근데 상도 형은 직장 동료는 또 초대 안 할 거니까. 저도 직장 동료.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를 한 200명을 잡지 않았을까? 이미 예약했잖아요. 맞아요. 몇 명으로 예약했어요? 일단 보증 인원 200이더라고요. 최소 200. 근데 200 넘을 것 같아요. 가족이 많으면 가족만으로도 우리만 해도 우리 집안도 가족이 많거든요. 집안 가족만 해도 한 100명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만으로 100명 채우고 친구들 이래저래 초대하고 어쩌고 하면 그때 플래너님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생각보다 관심도가 높아서 나도 가도 돼. 받은 청첩장 안 받아도 막 맞아.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 하객 명단을 짜봤는데 대충 200 조금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안 온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오는 건 변동이 있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200 이상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단톡방 제가 지금 30님하고 겹치는 그 단톡방 이런만 해도 15, 16명이니까 무슨 단톡이 있지? 뭐 다 게임이죠. 뭐. 그분들? 네, 맞아. 이쪽도 다 올 거고 내가 끌고 갈 거야 내가. 돈 내고 밥 먹어. 그래서 돈이라도 보내. 네, 보내도 보내라고. 아무튼 뭐 돈이 목적은 아니고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할지도 좀 고민을 해야 되고. 네. 뭔가 막 그러고 있습니다. 뭔가를 생각하고 있나요? 좀 색다른 결혼식을 생각하고 있는 다른 걸 하고 싶긴 한데 또 막 사실 창의적인 것도 뭔가 본 게 있어야 창의적인 걸 생각해내는데 게이 결혼식을 별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 플래너님한테 좀 부탁해서 하나 좀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 레퍼런스가 레퍼런스. 어쨌든 몇 건 진행을 해보셨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때도 말씀하신 게 좀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런 어떤 공장형보다는 좀 다른 느낌으로 진행을 많이 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서로 편지 읽는 그런. 그거는 할 거예요. 맞아. 할 거예요. 그거는 할 거예요. 주례가 있나요? 아마 주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즘엔 주례 주례 없는 없는 걸로 결혼식이 요즘에만 요즘에. 있고. 맞아. 주례 없는 요즘에는 결혼식이 두 명의 뭐 아버지 중에 한 분이 한다거나 두 분이 그냥 편지 같은 거 읽거나 그런 그렇죠. 식으로. 맞아. 그러니까 성은선 한 분은 맞아, 신부 맞아. 아버지가 하고 약간 맞아요.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더라고요. 최근에 봤던 거는 최근에 갔던 결혼식은 그냥 아버지가 그냥 편지를 읽으시더라고요. 맞아. 주례 없이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아버지들이 그런 건 되게 많이 많아요. 아버지들이 편지를 써서 읽고. 저는 최근 결혼 예배였어가지고 아이고 목사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던지. 예. 지결혼식이야? 그러니까요. 지결혼식이야 지결혼식. 네, 저는 그런 주례는 안 할 생각이고. 네. 맞아요. 아까 매추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이제 남편의 가족분들이 얼마나 올 수 있냐, 좀 그것도 약간 관건이긴 한데. 남은 기간 안에 좀. 네. 근데 좀 그 동생네 부부는 일단 당연히 오실 거고, 그 부모님은 아직 조금 좀 그래요. 막 엄청 다 오픈하신 마음을 연 느낌은 아니셔서 최근에도 조금 이렇게 남편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좀 아버님이 좀 완강하게 나오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막 연을 끊고 살자 이건 아닌데 그냥 넌 너대로 살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어머님은 좀 그래도 약간 좀 더 프렌들리 하신 잘 말씀드리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그 결혼식을 한 거라는 건 알고 계세요? 그것도 이제 아직 말씀 못 드린 거죠. 원래 못했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이제 좀 그걸 얘기를 꺼낼 분위기가 아니어서 아무튼 그 고민이에요. 그 부분이. 근데 뭐 어쩔 수
어떻게 되겠지. 뭐 할 수 있는 만큼은 노력해 보되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언젠가는 뭐 상견례 같은 것도 좀 해야 맞아요. 될 그러면 거고. 좋을 텐데. 그렇죠. 이게 다르네. 뭐 그래. 근데 오히려 그런 경우가 많을 수도 있어서 사실은. 맞아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시겠죠. 하여튼 뭐 그것이 저의 가장 적이고 뭐 나중에 기회 되면은 결혼식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썰 푸는 이야기를 한번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내년에. 네네. 그때 한 번 더 남편 끌고 나와서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냥 또 다른 거는 저의 최근 직장은 그냥 저번에 말씀드린 그 회사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냥 되게 평온해요. 정말? 일상이 잔잔해. 정말? 잔잔한 편이지 그 정도면. 그냥 일은 즐겁고. 일은 즐겁고. 네, 일은 저는 잘 맞아요. 네, 일은 잘 맞는데 이제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되게 쳇바퀴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그냥 주말엔 쉬고 평일에는 일하고 그리고 막 야근도 거의 없고 하니까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가끔 문득 들 정도로 너무 평온해서 네, 너무 평온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살고 있어서 직장인이 돼가고 있군. 네, 직장인이 되었어요. 그래. 그래서 퇴근하면 피곤하고 맞아요. 그래서 막 큰 이슈는 없어요. 네. 다행이죠.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생각도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너무 고민 없이 살고 있나? 뭔가 좀 주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근데 또 이제 알다시피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은 또 막 속 시끄럽게 막 뭐 찾아보기 싫고 막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누워서 쉬고 막 뭐 이런 거 그러고 있어요. 발레 꾸준히 하고 있고.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또 그 서울 어쨌든 경기도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에서 계속 이렇게 멀리 살다 보니까 친구들도 잘 안 만나게 되고 저는 직장이 어쨌든 사대문 안쪽에 있기 때문에 종로도 쉽게 갈 수 있는 환경인데 그냥 일 끝나면 바로 그냥 집에 가고 집에 가면 항상 저녁 먹을 사람 있고 근데 나이 들수록 조금 친구 만나는 거 즐겁고 난 좋지만 조금 나의 에너지가 맞아요. 에너지가 모자라요. 에너지가 맞아. 진짜 에너지가 모자라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들 비슷하니까 사실 그러니까 친구들도 뭐 2달에 한 번 만나고 뭐 한 달에 한 번도 많고 뭐 6개월에 한 번 만나도 어쨌든 지금 내 주변에 남아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만나도 크게 어색하거나 이런 게 없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사는 게. 맞아. 어쨌든 결혼 아니지만으로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제 결혼 많이 할 시기잖아요. 저희 나이대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커밍아웃을 했던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분당으로 내려가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연락을 잘 못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쨌든 너도 어쨌든 유부가 된 것 같고 지금 나랑은 싱글인데. 네, 그 싱글이고 이제 막 남자친구를 이제 사귀려고 막 노력을 여기저기도 막 나가보고 막 그러는 친구라서 그러니까 오히려 더 연락을 못 하겠고 뭐 일이 있어서 일이 없더라도 나를 만나기가 좀 애매해지고 막 그러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생소한 경험이긴 했어요. 어쨌든 주변에 유부가 별로 없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배려해 주는 거지. 네, 배려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사람도 별로 없거니와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많이 듣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좀 저한테 좀 생소한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유부가 되면 조금 눈치를 이래저래 보게 되긴 당연히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럼요. 연락하는 사람들이 보더라고. 그리고 일단 뭐 같이 사니까 뭐 같이 밥을 먹는 게 루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로가 어쨌든 계속 챙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막 밖에서만 나 친구랑 맨날 저녁 먹고 올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네. 결혼한 여자친구들을 보기가 진짜 어려워질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뭐 이 정도. 결혼한 남자애들 보기도 힘들고. 맞아요. 진짜.
저는 또 그 직장에서 반쯤 오픈하잖아요. 반쯤 오픈하고 다니니까 반 맞아? 아니 그래도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직접적으로 다들 얘기한 아는 사람은 유리벽장. 시계를 그런 걸 차고 다니시고 무지개를 꽂아 놓으셨는데 그쵸. 반 맞는 분명히 여자친구 없다 그랬는데 반지 끼고 다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회사 사람들도 별로 집에 그럼- 가셔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뭐 회식도 안 가요? 그 정도는 가야죠. 전체 회식 정도는 가고 그죠. 아이고, 그냥 그래야죠. 저녁 먹으러 가자고 잘 안 하시고 물어는 봐요. 물어는 보는데 혹시 또 집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배려라고 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일종의 그렇죠. 배려죠. 근데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회사에서 회식을 하더라도 확실히 저녁 회식을 아무리 하더라도 네. 일찍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뭐 결혼을 최근에 한 그분이 있으면 최대한 뭐 점심 회식으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뭔가 맞아요. 좀 이런 식으로 좀 서로가 배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아예 못 박았어요. 회식은 점심이다. 좋다. 진짜 그 전사 회식 그러니까 저희도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저녁 시간을 잡지만 저희 뭐 팀 다 그냥 다들 젊으신 분들부터 이제 나이 드신 분까지 다 그러니까 점심 회식을 하자.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점심 회식을 하자. 약간 이런 분기별로 약간 이런 느낌이어갖고 확실히. 근데 점심 회식을 하면 네. 시간이 짧아요? 보통 한 점심 먹는데 한 시간 정도 더 두 시간을 쓰는 거야? 보통 점심 먹는데? 그 이제 재량으로 그 팀장 다 같이 재량 하는 거니까. 팀장 재량으로 디렉터나 팀장 재량으로 술을 안 먹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술은 안 먹어. 그리고 우린 저녁에 하더라도 술을 잘 안 먹어가지고 팀 분위기 자체가 잘 먹는 사람이 없으면 좋다. 별로 그렇게 술 안 먹어서 좋더라고요. 저도 많이 못 먹어가지고 술 먹자 그러면 어지간히 먹는 사람들이었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껴 있으면 그러니까 어지간히 먹어야지 정말. 근데 또 그런 테이블은 그런 테이블끼리 또 앉잖아요. 그냥 저희가 맞아. 아예 드세요. 맞아요. 지들끼리 알아서 놀라 그러고 2차도 알아서 가고 2차도 알아서 가고 나 내일 출근할 거야. 그렇죠. 일어날 때 그냥 우리도 같이 일어나가지고 난 집에 가고 그 사람들은 2차 가고 이러면 좋잖아요. 거의 그런 분위기로 점점 바뀌고 있는 사회가. 저는 회사 얘기는 안 하려고요. 여기선 안 하려고. 네, 그렇죠. 밥 먹으면서. 이따 밥 먹으면서 하세요. 네. 그래 회사 얘기는 굳이 할 아니 최근에 회사에서 좀 완전 최근 아니고 한 거의 몇 주 한 2, 3주 되긴 했는데 최근에 좀 회사에서 프리랜서 한 분 때문에 너무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회사에 소속된 프리랜서? 그러니까 회사랑 계약을 한 나중에 뭐 그 얘기 나중에 밥 먹으면서 그래요. 아무튼 근데 그거 말고는 그게 해결이 되면서 좀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가 진짜 크다니까요. 맞아요, 진짜 커요. 맞아. 그게 진짜 제일 큰 것 같아요. 맞아. 저희도 이제 저희 팀에 사람 다 괜찮은데 한 빌런이 한 2명, 3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중 한 빌런은 이제 좀 괜찮아졌고 2명이 이제 좀 나이가 좀 있으신 2명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을 안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근데 그 사람들도 연차도 있고 굴려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돈을 줬으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든 일을 시키려고는 하는데 그 밑으로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이제 회사도 골치가 아픈 거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자를 수도 없을 거고. 자를 순 없지. 그래서 저렇게는 안 되겠다. 반면 교사. 왜냐면 나중에 나도 막 연차가 찼는데 나랑 일 안 하고 싶어 한다는 게 느껴지면 되게 비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아무리 나는 뭐 놀면서 근데 회사 나가도 일할 게 없으니까 좀 놀겠죠. 근데 그렇다고 좋지는 않을 것 같아. 행복하진 않을 것 같더라고. 그 정도 연차 되면 또 딴 회사 가기도 그럴 거고. 애매하죠. 쉽지 않지. 보통 그 연차에 그 정도면 그냥 나가서 자영업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회사를 차리시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어디 협력사에 뭐 높은 부장으로 가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근데 그것도 실력이 되는 사람 얘기고. 그렇죠. 네, 실력이 되는. 그리고 이렇게 빌런으로 소문 나면 그쪽도 다 소문이 나고 맞아. 레퍼런스 체크를 다 하기 때문에 업계가 넓은 것 같으면서도 좁아갖고 이게 자기 위에 사람들한테만 이렇게 알랑방구를 낀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가지고 밑에도 다 잘하고 옆에도 잘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나 봐요. 좀 약간 욕심 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좋아하지. 밑에서는 특히나 안 좋아하는 사람이 돼버렸어. 셔츠가 약간 착시 네, 눈이 어지럽다. 네, 맞아. 이쪽 보고 있으면 되게 갑자기? 어지러워요. 갑자기? 이게 세로 스트라이프인데. 맞아, 세로 스트라이프. 되게 지금 눈이 보고 어지러워. 있으면 되게 뭐지? 내가 지금 매지가이 보고 있는 거. 진짜로? 되게, 그래? 되게 어지러워요. 이게 톤을 이렇게 맞춰놔갖고. 아니, 거기다 또 약간 그 천도 약간 되게 좀
하늘하늘한 하늘하늘 맨질맨질한 천이야? 맞아. 맨질맨질한 그치, 천이에요. 그치. 맞아요, 아, 맞아요. 그렇구나. 조금 두툼한 천이에요. 맞아요. 약간 아까부터 되게 좀 보면 어지러웠어. 아, 그래서 그랬어? 얼굴을 주로 보고 아, 있어. 그랬어? 셔츠 얘기 나온 김에 근황 얘기하세요. 아 그래요? 아니 하나 그럼 더 들어야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뭘 들어요? 없어요? 뭐가 있나? 여름에 남편하고는 뭐 잘 지내세요? 예, 뭐 잘 지내고 있죠. 아니 나 궁금한 게 있었어. 그러니까. 도대체 그 커밍아웃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러게요. 못할 것 같은데. 아 그래? 아니 그 얘기를 되게 예전부터 했었잖아요. 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준비는 다 해놓고 이제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애인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아니, 본인이 A는 이제 동생한테는 이제 했어요? 먼저 했는데 이번에 추석 때 내려가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때 잠깐 한번 저희 집에 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제 일정이 있어갖고 이제 하룻밤 자고 간다고. 근데 이번에 얘기를 해도 되나? 이게 얘기를 하다 보니 그냥 잠깐 만나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동생은. 네, 그래서 그때는 저랑 얘기할 생각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니까 좀 남일처럼 생각하고 있었는데 형이 이번에 가서 이제 좀 진지하게 만나고 있고 사실상 결혼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이런 사람이 됐더니 그럼 그때 가서 그냥 그때 얘기를 좀 많이 해볼 걸 그랬네라고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좀 우호적으로. 네네. 근데 이제 뭐 동생분도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는 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 다 알리는 거는 좀 나중 일로 하는 느낌으로 된 것 같고. 그래도 일단 형제한테 그쵸, 밝히신 네. 거 남동생인 거죠? 네, 남동생분. 뭐 그래서 다음번에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좀 얘기를 좀 잘 됐네요. 네,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형제라도 굉장히 서포티브하면 네. 그거에서 얻는 힘도 꽤 크더라고요. 엄청나죠. 사실 부모님 전에 일반적으로 형제자매한테 하는 경우가 많이 봤거든요. 뭐 같은 세대니까 일 경우도 있고 맞아. 같은 세대니까 좀 더 이해해 주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일단 그 기반으로 부모님한테 어떻게 할지는 같이 결정하는 거지 약간. 맞아요. 지금도 저희 남편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동생의 부부는 되게 잘 이해해 주시니까 같이 이제 부모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지 저번에 만났었는데 막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저도 만약 얘기하면 동생이랑 동생 부부는 잘 이해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이제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어디다 얘기를 해야 될까 지금 이제 고민이 되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하면 이제 어느 순간에 꺼내고 싶은데 싶다가도 그냥 딱 그 마지막에 그 마지막 걸리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명절 때 집에 가서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네, 전 아니면 명절 안 간지 오래됐으니까. 최근에 어쨌든 집에 갔던 적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저 몇 년 됐지? 한 5년 됐나? 아니 없어요. 집에 안 가지 5년 됐다고? 한 5, 6년 됐는데? 엄마 얼굴을 직접 본 지가 엄마 얼굴은 봤죠. 저번에 이제 올라오시고 언제 저기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그게 한 1년 전인가.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뭐 엄마 서울 가끔 올라왔을 때나 보거나 뭐 그런 정도니까 집에 내려가지는 않아요. 이번엔 엄마가 저 올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사놨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미리 얘기를 하지. 명절에? 네. 그러니까 저도 연락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화를 하고 이러면 이제 서로 사는 얘기 뭐 엄마 사는 얘기 많이 듣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뭔가 타이밍을 항상 놓치고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제 기억에 이제 다음 주가 사촌 형 또 결혼하는데 사촌들한테 얘기를 할까 싶다가도 제가 이제 그들하고 교류를 제 스스로 끄는 스타일이어갖고 전 궁금은 해요. 맨날 뭐 하고 사냐 이러는데 뭐 그냥 살지 이러고 그냥 딱 끊어버리고 제가.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지. 일부러 그래요. 저한테 더 관심 갖지 말라고. 일부러 뭐 결혼이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관심 갖지 말라고. 내가 너한테 관심이 없는데 너는 왜 나한테 자꾸 관심? 결혼식은 갈 것처럼 얘기하는. 맞죠. 또 안 갈 수는 없어. 집안 행사라서 그렇죠. 방송이라서 욕을 못하지. 양가적인 거죠, 양가적. 이게 친척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사이여. 맞아요. 맞아, 친척. 얽혀 있는데 친하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뭐 오히려 싸우는 경우도 많고 친척끼리. 그래서 딱 이런 상황이었어요. 커밍아웃 찐가 쪽에 커밍아웃 하기 전까지는 사촌들 거의 그냥 결혼한다 해도 그냥 거의 일부러 그냥 안 가고 그냥 아예 그냥 관심을 갖지 말라는 식으로 했다가 근데 커밍아웃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만나고 하니까는 뭔가 그냥 이럴 거면 그냥 갈 걸 그랬나? 결혼식 할 때? 왜냐면은 그냥 좀 미안하더라고.
그냥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좀 안 가고 막 이랬던 거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년에 결혼하는데 오라는 얘기가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맞아요. 약간 일방적으로 내가 안 간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뭐 오고 싶으면 오겠지. 그냥 당연히 뭐 이렇게 통해서 듣고 올 사람은 오겠지. 그냥 그 생각은 하고 있어. 아니 뭐 이제 저는 부르지도 않고 뭐 돌잔치 이런데 부르지도 않고 뭐 불러도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싶기도 하니까 이제서야 저도 이제 좀 그렇게 보냈던 거에 대한 어떤 업보라 그래야 되나? 좀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부르기가 좀 그렇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다 대고 이제 뭔가 내가 허심탄회하게 내가 사실은 뭐 이렇게 쌀쌀맞게 대했던 게 그것 때문이었어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근데 난 얘기했어 그렇게. 그냥 글에다가 사실 그동안 좀 거리를 뒀던 게 내가 이래서 그랬었다. 근데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어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그냥 얘기를 했더니 뭐 그냥 알았다고 얘기는 다 하더라고요. 뭐 이해해줄 사람 이해해주겠지. 그래서 어쨌든 그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지금 결혼식 끝나고 나면 이제 그 결혼 전에 그 얘기는 좀 그렇고 결혼식 사촌 결혼식. 결혼식 끝나고 나서 한 11월쯤에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무렵이에요 지금. 사촌들한테? 네, 사촌들한테 싹 다. 한나 씨 빼고는 친하게 지내는 편이에요? 네, 그들은 잘 지내요. 그래. 저만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맞아.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전화는 자주 와요. 제가 안 받고. 사촌들끼리 전화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집안마다 분위기가 다르니까. 우리는 그러진 않. 나한테만 안 하나? 그럴 수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아무튼 전 나이가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다 소문난 거냐? 그 남자랑 인생 내코 뽀뽀하다 사진 찍혔다며 걔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았을 거고 아빠가 너 왜 남자야? 아니 나는 근데 반대로 막 결혼식은 당연히 갔고 친척들 뭐 명절 땐 우린 당연히 모이고 이런 건 다 하는 집안인데 그렇다고 딱히 막 사촌 형한테 전화하고 막 이런 게 안 해가지고 그렇죠. 오히려 그 오촌 조카라고 하죠. 그 형 딸내미 생일 서로 챙겨주고 네, 용돈 좀 보내주고 뭐 이렇게는 해주고. 조카는 그럴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사촌 형의 아들, 뭐 딸 이렇게는 연락을 하거나 가끔은 그래도 오촌 조카. 조카는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저희가 이제 그런 편이어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다 막내여서 위에 막 형들은 좀 나이 차가 한 10살씩 서울로 위로 있고. 그래서 어쨌든 챙김 받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치, 그 애기들이 맞아요. 이제 저랑 뭐 10살 차이나 밑으로 이러니까 이제 애매해. 그러니까 나는 낀 거 같은 느낌. 저랑 제 동생은. 아무튼 집안마다 좀 그런 차이가 있죠. 어쨌든 그 집 자식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 정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결혼식을 한다고. 최근 한 5년 사이에 다 애 낳고 저기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근데 모든 가족 행사에 참여하지 않고. 그러면 뭐 저는 지금 안 오는 게 당연하다 생각하긴. 자꾸 집안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 이제 친가 쪽 가족들은 아예 안 보기로 제 스스로도 했고 아빠한테도 얘기했고 알아서 책임져라.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제 아빠 대해서 알아서 책임지고 나는 더 이상 두 분을 볼 이유가 없다. 필요도 없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서 뭐 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이게 언제 저의 업보로 돌아오겠지만 지금 마음은 그래서 약간 커밍아웃을 미뤘다. 그래요. 그런 마음이에요. 커밍아웃 할 거야라는 질문에 막 서사가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어요, 사실. 그쵸. 지금 딱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맞죠.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딱 느껴져요, 보면. 아니 이건 뭐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냥 예전부터 한다고 고민을 계속 했는데 소식이 없어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지. 안 그래도 상두님도 자꾸 마주칠 때마다 너 그래서 너 언제 얘기할 거야 이러면서 그랬나? 본인도 최근에 하셔가지고 그렇죠. 본인도 비슷한 고민 중이니까 지금. 그럼. 그러니까 되게 많이들 궁금해하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은.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상담 쌤이에요, 뭐예요? 상담 선생님이세요? 되게 감정이 담기지 않으로. 아니 고맙잖아. 이런 얘기 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 지금님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저는 요즘 너무 행복해요. 총학생회장 임기가 끝나니까
너무 행복해요. 드디어 끝났구나. 네, 끝났고 이제 끝난 지 이제 한 2달 정도 됐는데 드디어 이제 시간이 4시간이구나. 네, 이제 4시간이구나라는 거를 요즘 느끼게 됐어요. 물론 몸이 좀 약간 안 좋고 약간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내 논문 쓸 시간이 생겼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내가 원치 않는 술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이제 조금 물론 지금도 나가는 건 살짝 지치기는 하는데 그 이후로는 그래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키워드는 요 몇 달간은 정말 진짜 태국에 관련해서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뭐 학회에서 논문상도 받고 태국 연구자로는 좀 잘 시작하게 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올해가 한국하고 태국하고 수교를 맺은 지 65주년이 되는 해예요.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그래서 그 기념으로 이제 국제 학술 회의도 올해 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곧 논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도 하고 얼마 전에는 주한 태국 대사도 만나고 그랬거든요. 네. 대박이다. 네, 그래서 뭐 돼요? 네, 어쨌든 그래서 되네. 네, 태국 쪽에 계속 어떻게 앞으로 왜냐면은 태국에 진짜로 필드 트립도 다녀오고 이럴 생각이니까 좀 어느 정도 그 뭐랄까요 그 태국 쪽에 좀 연줄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는 커넥션을 만들어 놓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학문 연구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쪽으로 출마하시는 아유 아니에요. 네, 그래서 나중에 외모고시 본다 갑자기 이러는 거 아니요. 아니지 개방형으로 들어가야지. 개방형 개방형 5급으로 해갖고 태국 통으로 이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진짜로 태국 쪽으로 어쨌든 한번 파보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요즘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태국인 그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 계속 보고 그걸 태국어가 많이 정도가 늘었어. 돼요? 이제는 자막만 보면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어요. 진짜 빨리 는다. 네, 그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태국 문자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죠. 8월달에 이제 그러니까. 그때 2주간 태국어 문자 배우러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속성 코스였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래서 태국 음식 먹으러 갔을 때 막 읽어주고 막 메뉴판 이런 거. 그렇죠. 메뉴판 이런 거. 그리고 그래? 여기 그때 그 저기 뭐죠? 그 창 맥주 그 상자 있었는데 이 형이 자꾸 이거 읽어봐라 저거 읽어봐라 이랬어가지고 어쨌든 그랬네요. 그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이게 벌써 태국어 공부 시작한 지도 한 3달 정도 됐어요. 벌써. 계속 꾸준히 하고 있어요. 예,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태국어 문법책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저렇게 집중적으로 하면은 빨리 늘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고 좋은 건 조금 왜 언어를 공부하다 보면은 나의 말이나 혹은 이런 걸 하는 게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게 뭐랄까요? 이게 주저하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보다 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유튜버들도 많거든요. 맞아 그렇다더래요. 근데 그 사람들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막 성조도 하나도 안 맞고 막 문법 이런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아니면 그냥 진짜 단순한 단어들로 이렇게 막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인데 또 말은 어쨌든 다 통하잖아요, 사실. 특히나 또 원어민들은 그럼요. 재밌게 그런 거 없으니까 다만 이제 그거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좀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위축되고 그런 점이 있는데 그 지점만 그렇지 않게 되면 저렇게 사용해도 어쨌든 다 통하는데 내가 뭐하러 뭐 자격지심 가져가면서 언어를 공부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최근에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서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늘게 되고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너무 특히나 영어에서 원어민처럼 말하는 것에 엄청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막 말 안 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사실. 맞아요. 우린 외국인이고 마더텅이 어쨌든 코리안인데 맞아요. 그걸 그렇게 잘할 수도 없고 잘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고.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저도 이제 이번 달 말에 녹음일 기준으로 이제 지금 10월이죠. 10월 말에 동생 부부하고 저희 커플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드디어 처음 만나는 거 만납니다. 처음 만납니다. 어디서 만나요? 서울에 어느 호텔을 잡아가지고 같이 호캉스를 가기로 했어요. 객실 2개 잡고. 객실 2개 잡고. 첫 만남치고 너무 진한데. 네. 객실 2개 잡고. 아니 같이 자는 것도 아닌데 뭐. 아니 하루 1박 2일 보내는 거잖아. 그쵸, 밥만 그쵸. 먹는 그게 아니고. 맞아요. 뭘 생각하는 거야? 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게 이제 저 서쪽에 서울식물원 있는 데를 잡아가지고 같이 서울식물원도 돌아다니고 그날 저녁도 재밌겠다. 먹고 그러기로 했어요. 재밌겠다.
뭐 서로 그 얘기만 많이 들은 거죠. 맞아요. 얘기만 처음 해보고 보는 거고. 맞아요. 근데 뭐 별로 그렇게 고찌도 별로 그렇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얘기만 잘 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어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는데 그치. 그냥 부담 없이 어쨌든 만나보는 걸로. 왜냐면 동생도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좀 만난 지도 오래됐고 저도 굉장히 진지하게 이제 막 저희 어머니한테도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저랑 둘이서 술 마시다가 형이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면 한 번쯤 만나도 너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먼저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러고 제가 재수 씨한테도 이제 커밍아웃도 했고 예 그래서 재수 씨하고 제가 이제 같이 밥도 사주고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재수 씨가 제 동생한테 계속 같이 만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너무 좋다. 더 잘 성사가 될 수 있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일단 내 동생이랑 단둘이 술 먹은 것부터 너무 그래서 저희 집이 신기하다. 조금 예외적이긴 해요. 왜냐면 저는 최근에 동생한테 좀 약간 감동이랄까 그냥 뒤로 들은 얘기로는 사실 지금 동생이 이제 애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재수 씨는 이렇게 되면은 혹시 나의 직장 커리어가 끊어지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두 집의 그 집안에 뭐랄까 약간 수건 사업 같이 지금 자꾸 애 갖는 거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좀 되고 있는 게 있어서. 근데 뭐 둘이 원하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일단 오고 가는 거는 있는데 근데 부모님은 그러면 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하나 가질 거냐 둘이 가질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할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원래 부모들이란.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동생이 나는 그래도 가질 거면 무조건 둘 가지자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왜 하나만 낳아서 그냥 저기 하면 되지 돈도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는 형이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데 나는 그래서 둘을 무조건 가지고 싶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이었다 진짜. 네, 그래서 우리 집은 정말 형제치고는 굉장히 예외적인. 그러게. 예. 잘 챙겨주셨나 봐요 어릴 때부터. 저희는 근데 진짜 평생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나 난다고요? 2살이요. 근데 2살 차이 나면 보통 많이 싸운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저도 별로 안 싸우긴 했는데 저는 약간 대면대면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만나면 잘 지내고 사실 뭐 생일 챙겨주곤 하는데 이렇게 막 단둘이 술 먹자 이렇게는 잘 안 되더라고. 저희는 술도 자주 먹고 특히 친해졌던 게 20대 초반에 같이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온 그런 게 걸 있었구나. 계기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전 얘기만 하다 못 갔거든요. 왜냐면 사실 20대 초반이나 20대는 저는 사실 자격지심을 떨치는데 주력하면서 살았거든요. 왜냐면 막 그때는 허영도 많고 뒤돌아보면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나이지 뭐. 네, 근데 그때 동생이 이제 저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때 유럽에서 있었을 때 막 그걸 꼬집는 말을 한번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제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좀 더 많이 친해진 서로에게 되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맞아요. 그런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술도 자주 마시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막 주로 동생이 지금 군인이어서 그 군대에서 이제 겪는 고민 같은 거를 사실 제가 들어줬어요. 그런 게 돼요, 근데? 뭐라고요? 뭐 어때요? 뭐 저희 아버지도 군인이고 뭐 다 얘기했는데 뭐 개인 정보를 현역이잖아요. 뭐 현역 어때요? 뭐 어때요? 내가 알아서 지우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고민 맨날 새벽 1시 이럴 때쯤 전화 오고 나면은 막 왜냐면 저희 아버지랑 막 둘이서 그런 일 얘기하다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물론 아버지는 아버지가 예전에 직장 생활했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지금 다르다. 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있죠. 좋은 형입니다. 그러게. 어쨌든 제 근황 여기까지고요. 네. 이렇게 끝내요. 네. 매추님은? 네, 매추 형. 네, 근황 사실 여름에 뭐 했는지를 기억이 안 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사진을 돌아봤는데 잘 놀러 다녔더라고요. 잘 놀러 다녔어요? 네, 근데 다들 가족 뭐 직장 얘기를 해서 그런 것부터 좀 시작해 보면 직장에서는 사실 큰 일은 없었고 가족은 저는 좋은 소식 하나는 제가 이제 곧 삼촌이 된다는. 네, 그래서 축하드려요. 뭐 좋은 껑클이네, 껑클. 그리고 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집안에 지금 그게 이제 큰 경사고 아직은 잘 됐다. 이제
이제 약간 위험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나서 아 그래요? 조금 몇 개월이세요 지금? 지금 15주. 15주? 아 그러면은 뭐 넘어간 것 같아요. 20주 그러네. 되게 들었네요. 위험한 시기 딱 지나시고 어쨌든 조심해야 되는 시기. 네, 조심해야 되는 시기. 축하합니다. 네네. 제가 낳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조카가 생기는 네, 가족이 조카가 생기는 거고 제가 뭐 했는지는 돌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질문 답변하듯이 얘기하고 네, 있어. 그냥 애인하고 둘이서 잘 놀러 다니셨다. 편하게 애인이랑만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들이랑도 이번에 한번 그 지리산 쪽으로 펜션 2박 3일 갔다 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랑 부산도 갔다 오고 가서 그냥 뭐 술 먹고 놀고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고요. 친구들이랑. 잘하셨네요. 네, 그래서 부산도 사실 한 1년에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랑 친한 친구들이랑 갔는데 네. 뭐 갈 때마다 이제 클럽도 좀 가고 해운대 바다에 몸 좀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 갔던 날이 그 클럽에서 뭐 고고보이 불러서 뭐 뭔가를 하는 날이었어요. 아 그래요? 뭐 그래서 간 건 아니었는데 모두가 옷장을 까고 약간 이런 날이었나요? 아니요, 벗는 날은 아니고 그분들만 벗고 그분들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온다 하니까 네. 사람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막 무슨 시루떡처럼 시루떡이 아니라 콩나물시루. 시루떡이야. 뭐 시루떡일 수도 있고 뭉쳐가지고 뭉쳐가지고 시루떡일 수도 있죠. 뭔가 시루가 들어가는 날이었다. 그렇게 나의 무식함이 드러나네. 아무튼 책 좀 읽으시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테이블을 잡고 술을 마셨는데 술 너무 많이 먹었나 봐요. 그래서 나는 중간부터는 술병이 나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토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혼자서 그 무인으로 한 이마트 24 있거든요 근처에. 거기 가서 그 헛개수 한 2병 먹으면서 그런 거 먹고 한 2시간 동안 혼자서 트위터하고 쉬다가 또 친구들은 재밌다고 안 나오대. 나 가자 했는데 안 나와가지고 먼저 가있죠 숙소로. 그럴걸. 그 생각을 못하고. 왜냐면 또 키가 하나밖에 없는데 아예 연락이 안 되니까 거길 들어갈 생각은 못하고 아무튼 그냥 그러다가 그렇게 갔다 온 기억만 남아있는 게 부산이었고, 이제 지리산은 저 이번에 처음 이제 그렇게 가봤는데 2박 3일을 한 펜션에서 자는 걸 되게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가면 대부분 막 1박 하거나 보통 1박 2일로 가고 딴 데로 옮기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하니까. 근데 진짜 산 속에 있는 펜션이고 그 별이 되게 많이 보이는 곳이더라고요. 산에 진짜 있으니까. 그래서 4명이 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처에 계곡 가서 이제 낮엔 놀고 밤에는 이제 한여름이지만 모닥불 피워놓고 불멍하면서 네, 그럼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거기 고양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키우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산고양인데 이제 그 거기 숙박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먹을 거 주니까 이제 사람한테 오는 거지. 그래서 막 우리가 추루도 사다가 먹이고 사진 저번에 보니까 귀엽더라. 네, 근데 그 밤에 갑자기 일로 와봐 해가지고 갔더니 진짜 완전 몇 주 안 된 새끼 고양이까지 있는 거야, 한 마리가. 그래가지고 막 걔도 곧 떼어놓고 오느라고 좀 힘들었어. 계속 앵기더라고요. 그런 재밌었어요. 그렇게 2번 바다 1번 계곡 1번 갔다 온 거였고 애인이랑은 세부를 갔다 왔어요. 세부. 저는 세부를 처음 필리핀이란 나라 자체를 처음 갔던 거였고 했는데. 필리핀이 화폐 단위가 뭐죠? 페소. 페소. 네. 맞다. 그래서 사실 뭐 태국은 가보긴 했으니까 좀 비슷할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꽤 길게 가서 이제 좀 세부 섬 밑에 투어를 좀 하면서 뭐 여러 가지 투어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스팟이 있고 뭐 거북이를 가까이서 해변가까지 오는 거북이를 스노클링하면서 보거나 뭐 정어리떼를 보는 그런 곳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도 다 일정에 넣어가지고 갔는데 일단 처음 놀란 거는 저희가 물론 그 밴을 예약해서 이렇게 예약한 게 아니고 저희는 막 버스 타고 이동하고 뭐 이렇게 그때그때 그냥 현지에서 뭐 아저씨 통해서 예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는데 굉장히 도로 사정이 열악했다.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왜냐면은 사람들 세부 갔다 왔다 막 사진 같은 거 보면 그냥 다 리조트에서 대부분 놀고 한 거여가지고 생각을 잘 못했어. 그리고 저도 뭐 치앙마이나 방콕 가봤으니까 뭐 비슷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빈부격차가 심할 수도 있겠다 여기. 굉장히 열악한 그 도로 사정 같은 거를 봤고. 근데 또 이제 마지막 며칠은 이제 그 한국 사람 많이 가는 호텔에서 잤거든요. 리조트에서. 근데 거긴 또 너무 천국인 거야. 그래서 거기는 되게 그 태교 여행이나 뭐 이렇게 많이 오는 데더라고요. 태교 여행?
요즘에는 그런 걸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태교 여행을 가. 이제 임신하고 이제 몇 개월 됐어. 이제 애가 안정이 되면 태교 여행이라고 이제 다들 가더라고요. 네. 애가 어릴 때도 가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리고 그게 있어. 고용해서 애를 데이케어 해주는 베이비시터. 거가, 네, 그게 가격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싸니까 그걸 고용을 해가지고 이제 어른들도 놀고 애들도 거기서 놀아줄 때로 놀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다른 세계네. 다른 세계. 그러게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우리나라보다 싸다는 게 거기에 그쵸. 장점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러 이제 글로 가는 거지. 근데 거기서도 그걸 알고서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단 한 가지 뭐 다 좋았어요. 그래서 재밌었고 고래상어도 실제로 처음 보고 막 사진도 찍고 많이 했는데 한 가지는 맛있는 음식이 좀 없다. 아 그래요? 필리핀. 약간 물론 내가 잘 몰라요. 제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냥 태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태국은 근데 어딜 가도 좀 뭔가 맛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시장에서 먹고 해도 필리핀에서는 그렇게 막 맛있는 게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필리핀 음식이 많이 안 들어와 있나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못 본 것 같긴 하다. 저 옛날에 한창 그 성당 단체 다닐 때 거기 해화동이었는데 해화동에 일요일마다 이제 필리핀 분들 이제 이주민 분들 그 근로자분들 해서 그쪽 시장이 열려요. 근데 확실히 거기 이제 시장이 열리니까 이제 음식들도 팔잖아요. 근데 보면은 제가 알고 있던 그 뭐 태국이나 이런 베트남 쪽의 어떤 길거리 음식 느낌이 아니에요. 좀 많이 달라요. 네. 좀, 네. 레초운이라고 뭐 돼지고기 근데 그걸 못 먹은 게 좀 안타까워요.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었는데 못 먹었고 요즘에도 여나 모르겠네 거기. 근데 아무튼 뭐 바 가서도 막 시켜 먹고 했었는데 막 엄청 맛있다로 느낀 건 잘 없었던 게 좀 아쉽다. 근데 그 고래상어를 볼 수 있는 곳이 잘 없는데 특히나 뭐 멕시코 이런 데 가면은 막 한 3시간 나가야 된대요. 근데 그 필리핀 거기가 세부가 유명한 게 진짜 가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로 우연찮게 왔는데 그걸 이제 투어 상품으로 만든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우젓 같은 거 주면서 걔들이 거기서 이제 있고 사람들을 뭐 한 20분씩 이제 동력 없는, 그러니까 이렇게 노저에 가는 배에 태워서 카약 같은 거? 네, 그런 거에 태워서 한 8명 정도씩 팀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근데 아침 진짜 일찍 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글로 갔어. 그래서 한 5시 반쯤 도착했거든요. 이미 줄이 막 여기서 여기까지. 다 관광객. 사람들이 그거 보러 거기까지 다 온 건데 다 막 시티에서 그러니까 뭐 일찍 새벽 2시에 타고서 온 거죠. 근데 약간 상업화되어서 개발된 곳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생명체가 주는 경이로움은 있다. 이만한 게 막 진짜 그게 고래상어가 진짜 큰데 식도가 되게 작아서 어쨌든 위험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먹는 건 유명한 거 먹는데. 네, 뭐 플랑크톤이나 새우나 이런 거 먹는 거지. 그래가지고 근데 막 진짜 신기한 생명의 신기함을 느낄 수 있는. 입만 크구나 걔가. 입만 크고 입 구멍이 작은가 봐. 그런 데서 거북이 만지는 거 불법이고 막 이래요? 만지면 절대 안 돼. 만지면 안 된다고 교육을 그리고 꼭 봐야지 그걸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절대 만지면 안 되고. 그 얘기는 들었는데 거북이가 그냥 사람 귀찮아서 그냥 기스하고 지나간다고 그냥. 거북이는 그리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 물면 아프다. 물면은 그냥 손가락 같은 거 잘릴 수도 있고. 그래서 고래상어만 있었고 거북이만 보는 데도 갔었는데 날씨가 좀 안 좋아서 저희 갔을 때 그 거북이는 한 마리 봤어. 근데 그 근처로 우리 같은 사람이 이만큼 있어서 사진 찍으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안 올 수도 있겠다. 아니 있어. 걔는 그냥 풀 뜯어먹고 있는 거야 밑에서. 그냥 그렇게 있고 사람들은 거기서 사진 찍으려고 거북이랑 옆에서 다 이러고 있는 건데 약간 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북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우리가 불쌍하기도 하고 거북이 하나 보겠다고. 그런 거북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들더라고. 거북이나 뭐 돌고래 볼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투어 상품 있죠. 투어. 근데 그냥 그런 애들은 그냥 서로 안 보는 게 피차 좋은 걔들을 일인 것 위해서도. 같나. 그래서 맞아요. 그런 동남아 저번에 하와이 갔을 때도 약간 그런 상품을 할까 말까 하다 그냥 다 안 했거든. 잘했어요. 근데 내 생각엔 제대로 보려면 스쿠버 다이빙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그냥 스노클링 했는데 일단 잠수도 어렵고 파도도 높고 하면 어렵더라고. 정어리는 신기했어요. 정어리 때가 막 진짜 이렇게 수험 이렇게 돌고 있어 자기들끼리. 그걸 그냥 근처에 가서 보는 건데 이제 저희가 현지 분을
얼마를 드리면 이제 그 사진을 찍어주는 걸로 고용을 하고 이렇게 일로 오세요 해서 사진을 찍어주거든요. 그 고프로 같은 걸로. 근데 우리가 이제 수영을 못하니까 사진이 제대로 나온 게 없어. 그러니까 그분들은 엄청 깊게 이제 프리다이빙을 잘하니까 그냥 다이빙을 했다가 막 올라오면서 찍어주고 막 별걸 다 해주시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별로다. 나는 그나마 수영을 했는데 이제 애인분은 수영을 잘 못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본인의 애인분. 네, 남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은. 근데 갔다 와서 저는 프리다이빙 배워보고 싶다 해가지고 프리다이빙을 한 번 배웠거든요. 지금 이제 1년 동안 해서 자격증을 따는 코스 이제 결제만 하고 한 번 배웠는데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올림픽공원에서 했어요. 네, 그거는 선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조 깊게 들어가 있는 거 거기는 아직 안 가봤고 그냥 올림픽 그 수영장 가면 그 왜 그냥 수영하는 트랙이 있는 데가 있고 원래는 거기서 예전에는 그 경기? 수구 경기도 하고 그러니까 5m 풀인가? 5m인가? 10m? 7m인가? 아무튼 그 정도 풀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안 닿는 풀. 근데 거기서는 그 프리다이빙이나 스킨스쿠버 이제 초보 강의 처음에 입문 강의 같은 거 거기서 하더라고요. 거기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프리다이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좀 체험을 해보고 나는 이퀄라이징 안 된다. 다시 한번 느꼈는데 어떻게 해보려고 힘들겠다. 귀가 아파. 네,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수영을 그리고 또 한다고 해서 자신 있게 이게 수영하고 잠수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완전 다른 분야여서 맞아. 그래가지고 힘들었어. 그러니까 좀 공포를 극복해야 되는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일단 이퀄은 해야 돼. 방법을 터득을 해야 되는 게 1번이고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오리발도 해봤으니까 오리발 수영처럼 했더니 그렇게 빨리 하면 잠수해가지고 산소 빨리 써가지고 안 된다고. 천천히 해야 된다. 발도 천천히 잡고 한번 신기했어요. 잠수하는 시간도 측정해보고 점차 어디까지 늘리면 좋겠다 한번 이런 좀 거. 배워보고 싶긴 하네요. 프리다이빙. 프리다이빙은 이런 장비가 또 필요 없는 거니까 스노클이랑 이거만 있으면 되니까. 집에서 올림픽까지도 가기 너무 멀어가지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한 번쯤 해보고 싶은데. 근데 생겼어 또. 부천에 최근에 하나 생겼고 네, 뭐 여러 군데 있어요. 생각보다.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딥풀은 저기 어디지? 용인에 있고 뭐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용료가 너무 비싸. 네, 7만 원 막 이렇게 하고.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있더라고요. 한 번에 7만 원? 하루에. 근데 거기서 자격증 코스는 거기서 시험 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미터까지 어떻게 가고 뭐 숨을 참고 이런 걸 배우는 것 같은데 아직 그거는 시도는 안 해봤고. 아무튼 그런 걸 또 새로 배워보고 있습니다. 매추님 주변에 보면은 내 주변에서 매추님 진짜 잘 다니는 주기석 맞아요, 진짜로. 여기저기 엄청 잘 다니. 놀러 다닌다고? 할 게 없어가지고. 아니 할 게 없으면 우린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커플은 집에 있어요. 우리도 그래. 저도 진짜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할 게 없어서 전시회를 보러 가거나 할 게 없어서 카페를 가거나 하지 않는. 우린 좀 걷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커플마다 맞아요. 커플마다 이게 잘 맞아서 그런 거죠. 또 맞아야. 나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막 그렇게 막 썩 돌아다니는 걸 즐기는 편이 아니어서. 스토리를 좀 짝짝 올려야겠네. 아니야. 많이 올려줘 주변에. 맞아. 대리 만족하는 거야. 보여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근데 재밌긴 해요. 뭔가 최근에 아무튼 전시도 한두 개 갔다고 해서 곧 그거 하거든요. 오레이 작가상. 맞네. 국현미에서. 그래서 그거는 저희는 연말에 꼭 가는데 한 번씩. 그거는 추천합니다. 뭐 사실 접근성도 괜찮고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하니까 추천드립니다. 네. 연말 전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시간이 다 돼서 예약하신 시간이 다 끝나간다고 뭐가 붙어서 저희 나가야 되겠어요. 요즘 너무 칼 같아 요새. 아무튼 이제 이 정도로 저희 근황 녹음을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끝나고 밥을 먹으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눌 테니까. 저희끼리도 못 본 지가 좀 돼서 비방용 이야기. 맞아요. 비방용 이야기와 이제 이번 시즌에 뭐 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려고요 합니다. 일단 다음 방송은 데넨폴님의 이제 녹음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방송도 저희가 또 좋은 분들 모시고 좋은 얘기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기획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도 저희 힘 닿는 대로 힘 닿는 만큼 쉬엄쉬엄 하면서 해도 가늘고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첫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반갑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네, 네, 네. 반가웠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PC방 이용료는 좋아요와 구독으로 받겠습니다. PC한 놀이터 개피방.